이 9가지 특약에서도 모든 특약을 다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납입해야 하는 적절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위험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되, 보험료가 적정 수준을 넘는다면 딱 거기까지만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깊게 알려드리는 헤이보험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 특약 9가지인데요. 사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떤 특약을 가입해야 하나요? 이거거든요. 보험 약관을 펼쳐보면 정말 다양한 특약들이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특약을 다 가입할 수는 없는 일이죠.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가입하다 보면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날 수 있는데요. 근데 정작 보험금을 받을 일이 없었다면 결국에는 아까운 보험료만 전부 보험회사에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진짜 꼭 필요한 보험 특약 9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기존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정말 다양합니다. 감기부터 시작해서 골절, 암, 뇌졸중까지 많은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위험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할 수는 없는 일이죠. 보험료뿐 아니라 신경 써야 하는 경제적인 부분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보험료만 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보험만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럼 꼭 필요한 보험, 즉 꼭 대비해야 하는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2가지 관점, 발생 빈도와 경제적 부담을 기준으로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큰 질병 또는 상해예요. 대표적으로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 질병이나 큰 사고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죠. 이런 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후에 잘 부합하는 위험이죠. 그리고 2번째는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지만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 또는 상해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시술, 수술 혹은 다리에 금이 간 것과 같은 다소 사소한 경우들이죠. 이런 건 자주 발생할 수 있지만 치료비가 엄청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실비에서 보장이 되고요. 그럼 보험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겠네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손 의료비가 있다면 다른 보험이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수술을 했는데 내 보험에서 나오지 않더라, 상해로 다쳤는데 실비 말고는 보장을 못 받더라 라고 아쉬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대별로 실손 의료비의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보험으로 보장받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필수 특약 9가지에 대해서도 필수와 선택사항으로 나눠봤습니다. 이를 결정하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보험료 예산인데요. 여러가지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이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아프고 다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약 선택의 결정은 보험료를 고려해서 하셔야 합니다. 먼저 꼭 가입하는 걸 추천하는 필수 특약입니다. 이 필수 특약은 발생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질병들을 다루는데, 예상하시겠지만 암, 뇌, 심장에 대한 보장입니다. 누가 봐도 가장 위험한 질병은 암이죠. 실제로 사망 원인에서도 압도적인 1위가 암인데요. 그래서 암에 대한 대비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 진단비는 일반암, 유사암, 고해감, 소해감 등으로 나뉘고 또 부위에 따라 세분화된 진단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암 진단비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일반암은 유사암 4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암을 보장하는데, 이 유사암 4가지인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은 일반암을 가입하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빼고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암을 가입하면 유사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해감, 특정 부위 암 진단비는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암 진단비는 진단만 받으면 보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치료 행위와도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암 진단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예전부터 암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암 진단비만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암 진단비와 함께 필수 특약 두 번째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 특약을 적절히 섞어서 추천하는데요. 이렇게 제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고가의 암 치료비 때문이에요. 암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나요? 당연히 생명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클 겁니다. 암에 걸리면 죽는 거 아닌가? 당연히 이 부분이 걱정되겠죠. 그런데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치료 방법이 개발되면서 사망률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될 수 있는 건 치료 비용인데요. 실제로 다빈치 로봇 수술, 면역 항암제, 중입자 치료 등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은 아주 비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몇백만 원에서 수억에 이르기까지 큰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싼 치료 비용은 산정특례와 같은 국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없는 비급여 치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손 의료비에서도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비용으로 대비해 두는 걸 추천하는데요.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 역시 이 적절한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암 주요 치료비에 비해서 비급여만 보장하는 이 특약은 보험료가 아주 저렴한 편이에요. 40세 남자 A사 기준으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1,000만 원이 2,510원이에요. 근데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암 주요 치료비는 15,320원인데요. 또 암 진단비의 가격도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에 비해서 훨씬 비싼 1,530원이라서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연간 1회 한도로 보장을 하는데요. 최초의 암 진단 이후에 매년 치료를 받는다면 매년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진단일로부터 10년간 보장이 가능해서 재발하거나 전이되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는 진단일로부터 10년 보장이 아니라 90세, 100세 만기까지의 보장하는 특약도 가능한데요. 10년 보장과의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만기 보장형을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물론 진단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적절한 보험료 안에서 진단비와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를 조합해서 준비한다면 보험료와 보장 둘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뇌질환 역시 빠질 수 없는 필수 특약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보장 범위가 아주 중요한데요. 크게 뇌출혈, 뇌경색,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보장을 100% 포함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필수 특약이에요. 이렇게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을 준비하는 건 당연하지만 어떤 분들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뇌졸중 진단비를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2022년 기준 통계를 확인해 보면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중에서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하는 뇌졸중은 65.9%를 차지하고 뇌졸중 진단비에는 포함하지 않는 기타 뇌혈관 질환 코드를 받으신 분들은 34.1%입니다. 만약 뇌출혈, 뇌경색만 보장하는 뇌졸중 특약을 가입한다면 3명 중 1명은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도 나는 보험료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사 건강체보험을 기준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의 보험료를 비교해 봤는데요. 뇌혈관 질환은 7,080원, 뇌졸중은 5,480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약 34%의 공백을 포기하고 약 23%더 저렴한 특약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23%의 보험료 차이라는 게 매월 1,600원 정도의 차이예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선택하면 20년 동안 총 38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약 34%의 공백을 1,000만 원 보장금으로 메울 수 있는 거라 저는 보장 범위 100%의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꼭 추천합니다. 심장질환 역시 보장의 범위, 즉 이 진단비 안에 들어가는 질병 분류 코드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근데 뇌혈관 질환과는 다르게 100%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전체 심장질환 중 가장 확률이 높은 협심증을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추천합니다. 아마 보험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 중에는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당연히 범위가 가장 넓은 심장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해야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보험료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비사 40세 남자 기준으로 허혈성 심장은 6,120원, 심혈관 질환은 1, 2, 3로 나눠져 있고 합계 보험료는 16,980원이에요.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보장 범위를 넓히면 약 34%의 보장을 확보하지만 보험료는 약 2.7배가 되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매우 효율이 떨어지는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발생 비율을 보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부 보험사들은 원하는 각각의 질병 코드만을 가입할 수 없고 모든 특약을 한꺼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심장 관련 특약은 가장 확률이 높고
보험료도 적절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나는 심장 관련 가족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잠시 후에 말씀드릴 선택 특약 중에 수술비 편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4가지 특약은 저는 웬만하면 준비하시라고 추천하는 필수 특약이에요. 암, 뇌, 심장이라는 3대 중증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4가지는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크고 보험료 대비 보장 효율도 좋은 편이라서 보험료 예산이 제한적이시더라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특약들은 선택사항입니다. 앞서 4가지 필수 특약을 준비하신 후에 보험료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고려해 볼 만한 특약인데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보험료 예산에 맞춰서 함께 가입하면 좀 더 촘촘한 보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좋은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보험료 예산을 먼저 정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수술은 발생 빈도가 높다고 봅니다. 물론 살면서 단 한 번의 수술도 받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여러 번의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위험한 수술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이나 피부에 흔하게 발생하는 표피 낭종이나 지방종 제거, 다빈도 수술에 항상 상위권에 포함되는 치액수술, 건강검진에서 자주 발견되는 용종 제거, 그리고 여성분이라면 누구나 가능성이 있는 제왕절개 수술까지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들은 생각보다 흔한 것들을 포함하는데요. 물론 이런 수술들은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위험이 발생할 만큼 큰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고 또 대부분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발생 빈도로 보면 가장 확률이 높은 특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예산이 허락한다면 꼭 함께 구성하는 걸 추천합니다. 질병 수술비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꼭 질병 1호종 수술비를 추천하는데요. 부위와 수술 방법에 따라서 5단계로 분류하고 작은 수술은 작은 금액을, 몸을 여는 수술과 같은 큰 수술은 5종으로 큰 금액을 보장합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수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술 특약 중에서는 가장 범위가 넓고 보장 대비 보험료도 적절한 편인데요. 실손 의료비 이외에 충분한 보장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 특약 중 첫 번째로 질병 1호종 수술비를 추천합니다. 1호종 수술비에도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개복, 개두, 개흉, 즉 몸을 열지 않는 비관절 수술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뇌질환, 심장질환과 같은 위험 부위의 수술에는 몸을 열지 않는 비관절 수술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스텐트 시술, 코일 색전술이죠. 이 둘은 비교적 위험한 뇌, 심장 수술임에도 비관절 수술이라는 이유로 1호종 수술비에서 3종으로 분류돼서 보장 금액이 작습니다.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1호종 수술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요. 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진단비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진단비를 대신하기에도 충분한 가성비를 보이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대체할 수도 있는 수술이기도 한데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를 엔대질병 수술비로 대체하게 되면 큰 보험료 추가 없이 보장 범위를 훨씬 더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엔대질병 수술비에 포함되는 심장질환 수술은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심근병증과 심장염증 질환까지 100%의 심장질환 코드를 포함하고 있어서 진단비에 비해 아주 넓은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심장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굳이 보험료가 비싼 심장질환 진단비를 추가할 필요 없이 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대체해서 엔대질병 수술비를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대부분 보험사의 엔대질병 수술비가 세트 가입이기 때문에 뇌와 심장 보장이 포함된 부분이 어디인지 잘 파악해서 이 부분만 한도를 높이고 나머지는 최소로 가입해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를 구성할지 엔대질병 수술비로 대체를 할지는 역시 보험료의 예산 그리고 가족력 등으로 판단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외보험으로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모두 질병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질병만이 아니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상해도 충분히 위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는 많은 특약을 추천하지는 않는데요. 작은 위험 그리고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2가지 특약만 구성하면 됩니다. 먼저 상해 수술비인데요.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상해를 대비하는 특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무릎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거나 계단에서 굴러서 발목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는 경우처럼 일상생활 중 충분히 발생할 만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수술은 실손보험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하지만 세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의 공백과 그리고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재료대, 보조기구 등의 비용을 상해 수술비로 저렴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에서 병원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고 상해 수술비에서 보험금을 중복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함께 준비하는 걸 추천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꼭 일반 상해 수술비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질병 수술비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은 상해 관련 수술비 특약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수술비 특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술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일반 상해 수술비만 가입해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 수술비가 작은 위험에 대한 대비였다면 상해 후유장의 3에서 100%는 큰 위험에 대비하는 특약입니다. 상해로 인해서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도 신체에 남을 수 있는 영구적인 장애 또는 일시적 장애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특약인데요. 보험가입 금액의 장애율을 곱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율이 10%이고 보험가입 금액이 1억이라면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1억씩이나 가입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골절진단비 같은 특약과 비교해보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골절은 30만 원 보장이고 장애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해후 장애는 훨씬 더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3에서 100%의 장애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작은 위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상해후 장애는 큰 위험을 대비하는 특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칠 일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이런 큰 위험은 발생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예산만 허락한다면 꼭 추천하는데요. 실제로 제 고객분 중에 등산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오신 경우가 있었는데 당연히 직장을 나갈 수 없었고 수입이 끊어지다 보니까 생계에 큰 타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상해후장애 특약을 가입하고 계셨고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계단을 넘어져도 자전거를 타다가도 심지어 길을 걷다가도 발생할 수 있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 대비해서는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라서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9번째 특약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질병, 상해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한 위험도 충분히 대비할 만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실수로 남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하는 특약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친구 집에서 뛰어놀다가 500만 원짜리 TV를 실수로 망가뜨렸거나 아랫집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가구와 도배 비용을 수백만 원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우리 집 강아지가 산책 도중에 길을 가는 사람을 물어서 병원비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도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있다면 이런 비용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상 책임 사고는 정말 갑자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데 배상 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천, 수억 단위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한 증권당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고요. 가족 2명이 가입했다면 2억 원까지, 3명이면 3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단 한 분만 가입을 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특약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증권으로 가족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 가족 중 누구라도 사고를 내면 보장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모든 보험사가 갱신형이기는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라 우리 가족 중 적어도 한 분 이상은 꼭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 특약 중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예산에 맞는 특약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9가지 특약에서도 모든 특약을 다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납입해야 하는 적절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위험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되 보험료가 적정 수준을 넘는다면 딱 거기까지만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4가지는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상위는 암, 뇌, 심장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는 보험료 예산에 따라 선택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은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이미 오래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에게도 불필요한 특약은 없는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이 되신다면 꼭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헤이보험으로 질문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더 쉽고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보험이었고요.
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